네, 앞서 JB타임즈에서 전해드렸죠.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법은 유효하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그 뒷이야기가 따라붙고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서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이자 사법개혁특위가 위원이기도 한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주민입니다. 네. 제가 인사를 너무 빨리 했나요? 아닙니다. 이거 여쭤보기 전에 네. 지금 12구 참사 수습 단장을 맡고 계시죠? 당에. 네, 맞습니다. 지금 특별법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가족분들하고 대리인이 그 법안에 문구까지 다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포함한 모든 정당에 보내주셨고요. 아, 법안을 아예 유족분들이 예, 만드셨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2차례 정도 간담회도 했고요. 그 가족분들이 주신 문구 그대로 그대로 지금 성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은 어때요?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뭐 축하 화환과 함께 면담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면담을 못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유족들이 면담 요청했는데 예, 아직 그래서 답이 없대요? 예, 그래서 어제 그런 걸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신다 그래서 가족분들하고 같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나중에 좀 따로 한번 좀 인터뷰를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예. 자, 일단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네, 뭐 기각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법률 설사 뭐 입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하더라도 법률의 효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갈라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일단 좀 그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민영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 이거잖아요. 네. 자,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법원, 그러니까 헌재 이런 판단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헌재도 판결문에 보면은 이 민영배 의원이 자신도 똑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고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으로서는 사실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탈당이라는 수단까지 쓴 거죠. 그럼 과연 이게 진짜 위장 탈당이다, 꼼수 탈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냐? 자신의 소신과 신념 또 거기에 기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을 한번 질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러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이 알려진 사람을 포함시켰다.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회의원들에게 다 사전에 넌 이 법안 찬성해 반대 찬성해 반대 이걸 다 묻고 그러면 구성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국회 운영 예. 실무상. 그럼 두 번째 거는 이제 예. 제기했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보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 본인도 그런 소신이었다면 민주당 원으로서 어떤 그 소신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했던 게 맞는 거 아니냐. 헌재는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탈당이라는 수단을 써야만 되는 상황이었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진지하게 결정한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 이게 꼼수 막 이런 식으로 좀 평가됐었는데 법안 통과를 위한 어떻게 보면 민영배 의원의 어떤 결단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받는 것이 좀 그렇게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네. 민영배 의원은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복당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의 그런 평가에 따르면? 뭐 이후에 이제 판결이 났으니까 판단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복당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개인적으로는 네. 당 내에서 그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실제로 뭐 특별히 논의가 아직까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의 어떤 그 효력 문제인데 네. 이걸 좀 일단 정리를 하면 그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쟁의 심판 청구한 게 있고 네.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게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거는 당신들은 청구할 자격이 없다 해서 아예 각하 처분해 버린 거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법이 유효하다고 기각 처리한 건 국민의힘이 청구한 거에 대해서 한 거죠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 권한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법의 효력은 유지된다라고 결정을 내려준 거죠. 그래요. 예. 아무튼 일단 그러면 법원이나 검찰이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각하 처분한 건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검사 청구한 거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도 다른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요. 헌재가
약간 답답해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이미 이전에 4번이나 했어요. 다른 사건으로? 예. 검사에게 수사권이 헌법적으로 주어진 거 아니다. 수사권을 어느 수사기관이 행사하도록 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정하는 거다. 아, 이미 그런 헌재 결정이 여러 번 있었다? 4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길게 헌재가 써요. 97년에도 있었고 2000 몇 년도에도 있었고 몇 년도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있었다. 그럼 그걸 법무부나 검찰도 모를 리 없을 텐데. 모를 리 없죠. 그러면 그 청구한 것 자체는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때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어요. 법사위에서. 이런 판결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 근데 뭐 해보겠대요. 그래서 근데 당연히 예상됐었죠. 이런 판결이 나올 것으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의 효력은 있고 유지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더 질문 드릴 게 없고 네. 오히려 거꾸로 네. 검수원복 시행령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헌재가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통과시켰던 그 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시키는 법이다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되게 모순된 입장을 보였어요. 즉 권한쟁의를 청구하면서는 그 청구서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검사의 수사권을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고 국회에 와서는 시행령을 만들면서 반대로 이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열어둔 법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다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서로 완전히 180도 상반된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근데 이제 헌재가 이거는 수사를 못하게 축소한 법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시행령을 그 취지에 반해서 만든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문제 제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문제와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게 있죠. 민주당이요? 예, 예. 당이 아직 청구한 건 없는데요. 그 보도는 그렇게 나왔던데 청구한 게 있다고? 글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몰라도. 아, 그래요? 예. 아니 보도는 그렇게 나왔던데 한번 확인해 시행령에 대해서. 그러면 자 시행령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몇 가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법 98조 2가 있어요. 이게 제가 사실은 예전부터 문제 제기했던 거거든요. 이 98조 2를 쓰자. 어떤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예.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그 시행령을 검토해 가지고 이게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그런 시행령이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되고요. 그게 되면은 법사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법사위에서 하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그러면은 그거를 행정부에 보냅니다. 예. 그러면 행정부가 그것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강제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조치를 해야 되는 강제적으로 뭔가 조치를 하는 부분이 약간 애매하고요. 그냥 보고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꿀지 안 바꿀지는 또 행정부의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되는 거다. 예. 다만 어떤 과정에서 이제 이게 부각될 것이다. 그런데 법사위에 지금 그 구성을 보면 그게 가능합니까? 현재 뭐 이번에 법사위 구성에 따르면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민주당 측이 검수 원복 시행령과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네네. 지금 말씀하신 국회법 그 98조 2 네. 그거를 발동한다 지금 법사위 현실을 볼 때 어렵다면 네. 차라리 이것도 헌재로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저희가 확인한 대로 이미 청구가 됐고 심리 중이라면 조만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진짜 청구했고 심리 중이라면은 뭐 조만간 결론이 나오겠죠. 왜냐면 이게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제의 결정에 따르면 민주당이 청구한 것도 당연히 그럼 인용으로 그럼 나올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논리상? 논리상 그렇죠. 예, 논리상.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 지난번에 통과시켰던 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이 맞다라는 취지의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축소한 취지에 반하는 확장시킨 시행령의 경우에는 당연히 국회 입법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점이 약간 의아한 게 그럼 이게 같이 병합해서 해가지고 같이 결론을 내려도 되는 건데 왜 그러면 빼놨을까요? 헌재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핵심적인 초점이
그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 국회의원의 그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느냐, 그 다음에 검찰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느냐, 요 부분이 핵심적인 그거서 아마 묶어서 아마 판단한 것 같고요. 요거는 그 이후에 시행령이잖아요. 만약에 청구가 돼 있다 그러더라도 네. 그 이후에 만들어진 시행령이라서 네. 그것은 좀 별도로 판단할 필요도 있고 뭐 그런 과정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괄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유효하다는 지금 판정을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검찰 수사권 조정은 이걸로서 완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더 제3차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어차피 지난번에 저희가 법안을 통과시킬 때 같이 이제 합의됐었던 사항, 국민의힘과도 합의됐었던 사항이 사개특위를 만든다. 바로 그거죠. 예. 그다음에 사개특위를 통해서 이후 프로세스를 진행한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시겠지만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우리 원내대표가 제일 처음에 합의한 문구를 보면 검찰의 수사권은 점차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간다가 1항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이런 절차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예. 아, 그래요? 네. 근데 사개특위가 지금 가동은 되고 있습니까?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개특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회의를 여느냐 마느냐 이거조차도 여야 합의로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돼서 회의를 못 열었는데 이제 사실은 그럴 명분, 즉 회의를 하지 않겠다고 반대할 명분은 헌재 결정에 의해서 사라졌다고 봐야죠. 그러면 어제의 헌재 결정으로 사개특위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가동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저희들은 이제 그걸 바로 요구할 겁니다. 바로 요구하고. 예. 지금 활동 시한이 언제 한 번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제 알기로 이번 여름 정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거 어차피 연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 뭐 합의만 되면 연장에 연장할 수 가능하겠죠. 있으니까요. 그래요? 지금 이제 헌재 결정문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동을 더 이상 안 할 명분이 없고 오히려 이제 이후 프로세스를 해야 될 명분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필요하고. 예.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장관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헌재가 4번이나 검사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헌법적 사항이 아니라 입법적 사항이다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 실질적인 판단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헌재 결정문 안 읽어보셨나 봐요. 헌재 결정문에 왜 우리가 각하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적 사항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쭉 판단합니다. 영장 청구권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근데 왜 실질적 판단 안 한동훈 장관이랑 국힘청에서 5대 4라고 하는 숫자를 또 상당히 강조하던데요. 5대 4라는 숫자를 강조한다면 그러면 6대 3으로 우리가 법률에 대해서 위반하는 거잖아요. 딱 6명만 맞췄다. 그러면 이건 합헌이라고 계속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매달리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김기현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법률은 유효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어떤 법률 통과 절차에 하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자가 있었다는 판단을 1차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그 하자가 중대하냐 아니냐를 2차적으로 판단을 해요. 중대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법률은 유효합니다. 중대하다 하더라도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지 않으면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중대함이 경미하면 취소 사유가 되고요. 중대함이 크면 무효 사유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 단계로 나눠서 판단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거를 판사 출신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